안녕하세요. 요상한TV 요상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컨텐츠를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미친남, 미용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를 친절히 설명해주는 남자입니다. 그 첫 번째 주제로 바로 오늘은 미용실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논란이 되기도 하는 논쟁거리인데, 청담동 어느 샵에서는 파마 가격이 50만원이더라. 그런데 우리 동네는 파마 가격이 2만원이더라. 어느 미용실은 커트가 5만원인데 우리 동네는 만원이더라. 이러한 미용실 가격에 대한 논쟁이 있을 때마다 등장하는 게 바로 파마약, 염색약 등 원가가 얼마네 하는 그런 얘기들이죠. 그럼 우선 미용실 가격이 측정되는 데 있어서 재료 원가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사실대로 말하면 미용실 요금에 있어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정말 얼마 안 해요. 그런데 이건 꼭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그냥 만들어서 파는 상품들은 그냥 대량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 매장에 진열해 놓고 그냥 팔기만 하면 되죠. 인건비는 그냥 상품을 팔고 계산을 도와줄 수 있는 정도의 최소 인원만 있으면 되고요. 즉, 상대할 수 있는 손님 수 대비 정말 적은 인원의 직원만 있어도 장사를 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반면에 미용실이나 이제 서비스를 함께 판매하는 곳들은 그 한 명의 손님을 계속 상대해주고 머리를 하는 동안의 그 긴 시간 동안 손님을 받을 수 있는 수가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즉, 많은 손님을 받으려면 그만큼 많은 인원의 디자이너들이 일을 해야 한다는 거고요. 거기에 또 한 명의 디자이너가 하루 동안 받을 수 있는 손님의 수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 손님들이 퇴근 시간도 비슷하고 쉬는 날도 다들 비슷하기 때문에 대체로 몰려서 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몰렸을 때를 대비해서 인원을 꾸리게 되면 가성비가 그렇게 좋을 수도 없어요. 그냥 미리 만들어 놓고 팔 수 있는 업종과 미용과 같이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서비스해야 하는 업종을 단순 비교해서 재료 원가가 얼마인데 비싸다 싸다 이런 논쟁을 할 수는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건 있어요. 미용 요금을 높게 측정을 한다면 그만큼 재료들을 좋은 것들 써야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이건 당연한 거예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요금은 비싸게 측정해 놓고 머리라는 재료들이 있어서도 원가 절감을 하려고 하는 미용실들은 반성을 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제가 샵을 오픈하기 한 10년 전쯤에 디자이너로 일할 때 어느 미용실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없어졌으니까 그래도 얘기는 안 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때 당시 10년 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저렴한 약들을 쓰고 파마 가격을 20만원, 30만원씩 이렇게 받고 했었는데요. 그게 벌써 10년 전이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제 훨씬 더 비싼 가격이 되는 거겠죠. 제가 그 미용실에서 일하기 전에는 그것보다 조금 더 작은 곳에서 있었고 더 큰 곳에서도 일을 해봤는데, 그 미용실은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되게 저렴한 약들을 썼던 것 같아요. 그 미용실보다 좀 더 작은 곳에서 일할 때도 재료 중에서 좀 좋은 거, 그나마 좀 비싼 것들을 사용했었는데도 시술 요금은 오히려 거기보다 조금 더 저렴했거든요. 즉, 비싼 미용실이라고 무조건 좋은 약만 쓰지도 않고 또 저렴한 미용실이라고 해서 싼 약만 쓰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쪽 업에 있으면서 느낀 점은 오히려 대형화돼 있고 규모가 큰 업체들 또는 그 미용실의 대표가 미용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사업으로 하는 사람들, 그런 곳들이 재료 원가 절감으로 인한 수익을 좀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100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 어떤 미용실이 있다고 하면 그 100개의 매장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 곳의 매장이 한 달에 재료비로 300만원을 쓴다고 가정하면 그 300만원 중에서 10%인 30만원만 절감을 한다고 하면 100개의 매장으로 계산하면 한 달에 3천만원이죠. 그런데 이 정도 금액만 절감을 할까요? 훨씬 더 많은 절감을 하는 곳들도 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대형 미용실들은 다 저렴한 약들만 쓰고 가격만 높게 받느냐? 근데 그건 또 아닌 게, 제가 아는 원장님들 중에는 대형 미용실을 하고 있지만 본사에서 밀어주는 제품이 아닌 자기가 쓰고 싶어하는 원가가 높은 재료들을 따로 거래해서 쓰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문제는 바로 이제 미용을 고객들의 머리를 더 이쁘게 그리고 더 건강하게 완성시키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받아야 한다는 마인드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유통업 또는 단순히 사람을 이용한 상품 판매 정도로 생각을 하는 이제 장사치들인 거죠.
미용실도 당연히 업장이에요. 근데 장사를 하는 사업장인 게 맞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미용이란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머리를 이쁘게 하고 더 건강하고 완벽하게 만들어내야 한다는 업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심진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 주변에는 그렇게 일하시는 많은 원장님들, 지장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언젠가부턴가 단순 사업으로 생각하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재료 원가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미용실들이 좀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양심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는 꼭 알아주세요. 어느 분야건 꼭 소수의 양심 없는 사람들이 좀 존재를 한다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소수들이 꼭 물을 흐린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결론은 비싼 미용실이라고 비싼 재료를 꼭 쓰는 것도 아니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미용실이라고 해서 꼭 저렴한 재료를 쓰는 것도 아니라는 것. 물론 엄청 싼 미용실이라면 당연히 저렴한 약을 쓸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지만 말이에요. 그럼 미용실 요금을 이야기할 때 어떤 관점에서 평가를 해야 할까요? 명품 가방을 예로 들어보면 명품백을 1000만원을 주고 샀어요. 이건 분명 시장에서 아무 이름 없는 만원짜리 가방이랑 비교했을 때는 분명 1000만원의 가치를 하지 않나요? 그건 그 명품백이 그 가방을 든 사람, 남들이 그 사람을 알아보게끔 만들어주잖아요. 뭐 된장년이 뭐 그렇게 욕하는 사람이 있을지언정 그 욕을 하는 것도 그 사람이 비싼 가방을 들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 가방을 들어서 그 사람이 이쁘다 안 이쁘다 이런 걸 떠나서 어찌됐든 비싼 가방을 들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저 사람이 비싼 가방을 들고 있구나 이렇게요.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1000만원이라는 가치에 소비를 한 게 맞는 거죠. 1000만원 쓰고 1000만원의 짜리를 들었다는 걸 인정받은 거니까요. 근데 그럼 머리는 어떨까요? 사람들이 머리를 보고 저 머리 뭐 청담 어디서 했네, 아니면 어디 시장 미용실에서 했네, 뭐 이렇게 하라고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냥 웨이브 잘 나왔다, 아니면 뭐 컬이 이쁘네, 색깔이 이쁘네, 커트 이쁘게 됐네, 뭐 이런 정도의 판단을 하겠죠. 머리 어디서 했어, 뭐 또 얼마야 하고 물어봤을 때 아 역시 비싼 만큼 이쁘게 나왔네, 아니 또는 정말 저렴하게 했는데 진짜 이쁘네, 뭐 하는 등의 평가가 내려질 수가 있겠죠. 즉 얼마를 주고 했든 자기가 지불한 금액의 가치에 대해 자신이 만족하면 되는 거고요. 내가 지불한 금액만큼의 가치를 못 느끼겠다, 그러면 거긴 안 가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미용요금이란 건 그냥 재료값 뿐만 아니라 어느 미용실, 그리고 얼마만큼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디자이너한테 시술 받았냐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겠죠. 미용실 요금에 대한 건 내가 이만큼의 돈을 써서 이 사람한테 또는 이 미용실에서 머리를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하면 되는 거고, 그 가격에 가치를 못 느끼겠다 하면 그 미용실 아니면 그 디자이너한테 머리를 안 하면 되는 거라 생각해요. 결국 가치를 평가하고 거기에 돈을 주고 머리를 하는 거지, 딱딱 미용재료가 단가가 얼마, 뭐 또는 많이 알려진 브랜드의 미용실, 뭐 이런 걸로 미용 가격이 옳다 그르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미용사들은 어느 정도 자신이 받고 있는 미용요금에 대해 부끄럽지 않게끔 손님들의 머리를 완성도 있게 스타일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자기 개발에 게을러지지 않았으면 해요. 네, 그게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점점 더 비싼 가격에 자신의 기술과 감성을 팔 수 있도록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게 미친남 요상의 생각입니다. 미친남 첫 시간으로 미용실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앞으로 미용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있던 부분들이나 아니면 많은 미용실들이 쉬쉬하면서 숨겨오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해볼 생각이에요. 그럼 미친남 두 번째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하기 안 하셨다면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안녕.